예, 북한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맹비난하면서 산업시설이 밀집한 우리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진짜 쐈는지 안 쐈는지를 떠나서요. 이렇게 특정 지역을 북한이 밝힌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적들의 공중대 지상 유도탄과 활공 유도 폭탄으로 우리 측 공해상에 대응 사격하는 망동을 부린 것과 관련하여 함경북도 지역에서 590.5km 사거리로 남조선 지역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 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하였다. 적들의 도발적인 군사적 망동이 끈질길수록 우리의 대응은 더욱 철저하며 더욱 무자비할 것이라는 한미 감시 정찰 자산의 탐지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포착되거나 감지된 것은 없습니다. 제 옆에 북한 전문가 정대진 교수님 나오셨는데, 정 교수님. 일단 우리는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북한은 울산 앞바다에 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저는 봤을 때 어쨌든 북한이 또 전략적으로 뭔가 좀 기만하는 전술을 펴고 있구나 그 생각이 기만 전술. 먼저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군이 탐지를 못했을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예. 여기 이 동해상의 이 울산 앞바다 그리고 또 울릉도 이번에 공습 경보가 나고 했는데 예. 울릉도 혹은 울산 앞바다 이쪽이 우리나라의 정보 감시 자산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정보 감시 자산도 같이 돌아가는 곳입니다. 예. 거기서 순항 미사일을 놓쳤다라고 하는 거는 좀 개연성이 굉장히 좀 낮은 경우의 수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북한이 울산이라고 하는 좀 특정 지역, 동해상의 울릉도엔 실제 공습 경보가 울렸고 또 울산이라고 하는 곳에 전략 순항 미사일을 쏠 정도의 능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시를 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좀 과대 포장하기 위한 일종의 좀 기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탐지 기능 말고도 한미일이 동시에 보기 때문에 이걸 놓쳤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그런데도 울산을 특정 지역, 우리 기간 산업시설이 울산을 특정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이렇게 울산 여기 각도를 조금만 옮기면은 예. 그러니까 울산 앞바다 80km라고 하잖아요. 예. 각도를 조금만 옮긴다고 한다면은 바로 울산을 타격할 수 있다. 예.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탄도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는 그동안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놨다라고 하는 것 예. 능력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순항 미사일은 사실 탄도 미사일보다 좀 탐지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일말의 논란의 여지를 지금 주는 것이죠. 예. 이걸 통해서 어떤 지금 우리 사이가 조금 어수선하잖아요. 이태원 참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하는 와중에 우리 군의 그 탐지 정찰 감시선을 넘어가지고 순항 미사일로 공격을 가했다. 우리 이 정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였는데 중요한 건 대내 매체 보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대내 매체 보도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동안 대내 매체 보도가 이제 오늘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대내 결속을 주로 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대외적으로 뭔가 울산을 진짜 타격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응. 북한 인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또 북한 군의 일선 간부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봤을 때 울릉도 앞바다에 떨어지는 것보다 적의 기간 산업이 모여 있는 울산 앞바다에 떨어지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에 보여주고 결속을 시도하는 것. 그게 아마 오늘 보도의 핵심 목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 정 교수님 말씀 중간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장거리 도발 ICBM도 일본 열도로 뭐 가기 직전에 떨어졌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이 울릉도를 향했다가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쟤네가 얼마만큼 우리가 대비가 되고 뭐 또 한미 연합 공중훈련도 또 연장하나 안 하나 이런 것도 한번 간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만나볼 북한 대내 매체, 대북 매체에서 본인들이 이런 노동신문을 통해서 여러 도발 사진들을 올린 것도 결국은 이게 다 내부 결속, 그리고 이거 봐라 김정은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대내 매체 보도를 결정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노동신문 사진들을 좀 보면 정 교수님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뭐 여러 사진들을 공개했어요. 정확한 시점을 지난번처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근데 일부에서 얘기 나오는 게 오늘 공개된 사진과
지난번 올 초 4월에 공개한 사진이 똑같다. 그래서 또 북한이 기만 전술, 이 부분도 기만 전술 아니냐, 사진 조작한 거 아니냐,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이것도 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난 3월 달에 4월뿐만 아니라 3월에도 역시 이제 비슷하게 이 사진 조작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예. 오후에 발사했다고 하는데 그날의 오후 기상도는 굉장히 좀 흐렸는데 아주 맑은 날씨에 발사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고 또 4월에 이제 이건 실제 4월에 발사를 했던 건데 이걸 이번에 좀 그대로 다시 한번 소위 말 그대로 재탕해서 사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 그래서 대내 보도, 이게 대외 매체에 만약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자신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진위 여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올 텐데 예. 이건 대내용이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대내 인민들이 이걸 보고 우리가 그 한미 연합군이 저렇게 공중 연습을 하고 도발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북이 정말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사진을 썼을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 뭐 저 사진 공개나 혹은 울산 앞바다에 썼다는 게 북한 투기 기만 전술, 뭐 거짓 전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거의 근본 본질은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으로부터 뭐 대내 결속도 대내 결속이지만 확실하게 북한으로서는 이 한미 연합의 공중전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한미연합 공중전은 굉장히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공중자산 대 공중자산의 싸움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특히 한미연합 공중훈련 이번에 하루 연장이 되면서 원래 참가하지 않았던 이 B1B 랜서 죽음의 백조가 마지막 날 등장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한미가 최극 강도로 고강도 대응을 한미도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행동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맞대응 차원에서 어쨌든 대내 결속과 대외적으로도 우리는 그 너희들이 탐지 못한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다중적으로 좀 보여준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경각심과 무뎌지는 않은 건 중요한데 거짓과 진실을 확실히 가려내는 것도 저희한테 분명히 필요할 테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기만 전술, 아직까지 울산 앞바다에 쏜 북한의 미사일은 아마 북한 특유의 기만 전술 아니냐라는 정리까지 해봤습니다.